자, 그래서 테슬라나 엔비디아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하락장에서 어떻게 분할 매수 플랜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2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편을 놓치신 분들은 반드시 1편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매크로 시황부터 종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 등등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튜브 영상이라는 특성상 제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렸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엘리엇 파동이었었는데요. 하락장이니까 저희가 하락으로 카운팅을 하겠죠. 같이 생각해야 될 개념이 바로 오실레이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을 이제 파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른쪽에 제가 오실레이터를 같이 그려 드릴 텐데,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니까요, 반대부를 칠 때, 즉 양으로 올라왔을 때 거기서부터 카운팅이 들어갑니다. 이 오실레이터가 0을 기준으로 이제 양에서 다시 0으로 수렴하는 요 공간에서 1파가 쭉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모멘텀을 아랫방향으로 확장을 할 때, 그때 3파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실레이터가 이 안에서 다이버전스를 치겠죠. 이렇게 모멘텀적으로는 올라가는 이런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5파는 저점을 깰 수도 있고 아니면 저점을 못 깰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5파라는 것은 저점을 깨는 형상이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격은 내려왔지만 모멘텀은 올라가는 이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구간이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때 저점을 깨지 못하고 여기서 5파가 완료되는 시점도 있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탈 매매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 저점까지 이렇게 라이딩을 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떨어지는 칼날, 즉 이 3파에서 모멘텀이 아랫방향으로 확장을 할 때 섣불리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때는 보통 이 오실레이터에서 모멘텀을 확장할 때 확실하게 내려 꽂아줍니다. 주식에는 항상 이 선반영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연준이나 FOMC, 연준 의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FOMC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FOMC의 dot plot, 즉 점도표가 되는 건데요. 2022년도의 점도표와 2023년, 4년, 5년 제각기 다르고 시시각각 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도표의 상단에 있는 것이 바로 터미널 레이시예요. 터미널 레이시 뭐냐면 이제 금리의 상단이 되겠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선반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의 상단이 5.25였다라고 하는 것과 금리의 상단이 5.5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 되는 겁니다. 터미널 레이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식시장은 그것을 선반영을 바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몇 프로 더 떨어지겠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몇 프로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선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민감도가 낮은 차트에서 모멘텀이 3파로 확장할 때 보시면 이렇게 어떤 시황적인 매크로적인 큰 변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매파적으로 변한 연준이 터미널 레이트를 올려버리겠다, 혹은 전체적인 점도표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민감도가 낮은 차트에서 3파를 더 때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과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1, 2, 3, 4, 5파에서 제가 이 5파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아닌 경우는 3파에서 다이버전스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5파에서 모멘텀을 동반을 하면 더 세게 내려칠 수도 있어요. 약간 테슬라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3파에서 연장 파동으로 내려치는데 오실레이터 기준상 보시면 수렴 공간에서 모멘텀을 치고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가 나옵니다. 그럼 3파에서 이렇게 연장을 치고요, 모멘텀을 회복한 이후에 여기서 다시 한번 5파에서 모멘텀을 내려칩니다. 그러면 이때 5파가 이렇게 쑥 다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는 정확히 여기서 담아야 될지 여기서 담아야 될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정답은 없지만, 시장의 턴어라운드 와 매크로 경제 상황, 그리고 개별 종목의 악재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시면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선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테슬라 차트로 넘어와서요, 지난번에 분석해 드리려고 했던 공간이 바로 이 구간을 분석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파동을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지금 반대 부호로부터 모멘텀이 확장하고 난 이후에 다이버전스까지 치는 이 엘리엇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파 수렴 이후에 모멘텀 확장할 때 3파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이버전스 칠 때 이렇게 오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오파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이탈 매매를 타시고 저점까지 노리는 플레이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 공간에서 까다롭게 파동 카운팅 하시는 분들은 이 오파가 저점을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뭐 오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반대볼을 치는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락장이니까 하락 다이버전스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그 개념이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수평 다이버전스가 되겠죠. 가격은 갱신을 하지 못했는데 모멘텀은 내려 꽂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1파를 다 돌려버렸기 때문에 1파 카운팅을 여기서부터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치고 난 이후에 다시 파동을 전부 다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1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멘텀 확장하는 공간 3파 연장을 쳐주고요. 5파에서 다시 모멘텀 확장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1파를 쳐주고 2파, 3파를 이렇게까지 내려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까지를 3파라고 볼 수도 있는데 3파 치고는 파동이 좀 너무 짧은 감이 있습니다. 여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여기 3파에서 이렇게까지 내려쳤잖아요. 3파가 확실하게 길게 그리고 강하게 쳐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기 다이버전스까지 나오는 요 3파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파가 확실하게 기간적으로나 파동적으로나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멘텀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수렴을 했기 때문에 5파를 쏠 때 3파를 치고 5파를 쏠 때 다시 한번 길게 내려치는 패닉셀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100불 근처부터 찔러볼 수 있다라는 설명이 이제 5파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데일리 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격은 밑으로 내려갔지만 모멘텀은 지금 더 이상 내려꽂지 못하는 거죠. 4시간 정도로 오시면 조금 더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내려꽂지만 모멘텀은 확실하게 올라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모든 공간은 다이버전스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큼의 악재가 지금 5파 모멘텀 속에 다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무섭게 내려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한 가지가 남긴 남았어요. 그게 이제 가이던스죠. 가이던스와 실적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건 25일 발표되는 테슬라 실적, 그리고 19일 넷플릭스를 기점으로 발표되는 빅테크주의 어닝과 가이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이렇게 큰 종목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너무 많이 담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개별 종목 분할 매수하실 때 봐야 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 4가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향적으로나 분석해주는 영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채널의 성향에 맞게 기술적인 분석을 가미해서 설명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인덱스 대추세 전환의 시기인데요. 인덱스에서도 파동 카운팅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아까 점도표를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매크로 중에서 지금은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가 결국 이 인덱스의 피봇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연준의 피봇이라는 것은 이 연준의 금리 계획의 피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금리 계획이 피봇하는 순간 결국 이 인덱스의 대추세도 확실하게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쭉 내려오고 난 이후에 횡보를 깔아주면 급격하게 채널을 올리는 것보다 다소 좀 완만하게 채널을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급격한 채널이 아니라 급격하게 갈 듯 했지만 다시 완만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가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퍼펙트 스톰급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웬만큼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선반영이 되고 있는 순간에는 모멘텀이 강하게 쏟아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조금 보수적으로 담으시거나, 아니면 선반영이 끝나고 난 이후 떨어지는 모멘텀이 약해지는 다이버전스 공간을 노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의 기본 밸류에이션 들어가면 얘기할 게 또 너무 많아져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거 PE 레이시오, 퍼라고 하죠. 퍼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